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삼성이 했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도 많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 번쯤은 일단 채용 트렌드 입장에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말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직무 적성 검사가 있고 직무 적합성 평가가 있고 4학년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건 소위 말해서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적성 검사. 옛날에 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IQ 테스트 비슷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는 해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문제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인적성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보게 되면 예전에 수능 강의 하시다가 강사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인적성 이쪽에 강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원래 수학과 출신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 대기업에 이제 지사트 문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서류 전형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사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무에 따라서 약간 달라가지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구는 대신 이제 코테라고 하죠. 코딩 테스트. 요거 보고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해야 사실 이게 다 하나하나 허들이 있죠. 일단 서류를 통과를 해야 지사트 보고 지사트 보고 나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이제 통과하면 건강검진은 뭐 이제 요식행위 절차고 최종 입사를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삼성 그 채용 사이트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전자 같은 공채 그 시즌 채용 시즌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다 지냈습니다만은 그럼 공채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서 1년에 이제 두 번씩 진행을 하고요. 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공채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그 삼성전자 채용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시면 공식적으로 사실 몇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다죠. 직무적 평가는 이제 서류 전형 이거는 직무 적합성평가 서류 전형 서류 전형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지사트하고 세 개를 이제 동시에 보고요. 음. 면접은 대개가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소위 말해갖고 이제 인성 면접이 있고 직무 면접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창의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개 부분이 있거든요. 세트 부분이 있고 세트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있으니까 DX가 있고 이제 DS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를 이제 세트라고 하고 여기 이제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다 만들어진 IT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 IT 부품을 만드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세트는 아직도 요 창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봐요. 근데 DS 같은 경우는 예, 우리는 굳이 창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인성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직무 면접에서는 여기는 이제 실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직급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과장님, 부장님 이런 레벨에 이제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임원 면접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착하냐 성실하냐 물론 그 기준에서 이제 보기는 봅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인성도 사실은 직무 관점에서 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고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지원자의 이제 뭐 살아온 삶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오해라는 게 이거예요.
지원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오신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살아온 삶이 아니고 이분이 만약에 이제 직무가 뭐 공정기술 엔지니어다, 공정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공정 엔지니어 입장에서 인성이 어떻게 되고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직무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뭔지 준비하는 게 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실제로 채용이다, 채용.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우 관계가 좋고 이런 것들도 그게 회사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거를 늘 확인하고자 한다. 요거를 끝까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예, 회사를 상대로 내가 해야 될 얘기들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면 뭐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직무적합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1차 필터링을 하죠. 그리고 인적성 검사, 지서트, 코테 요걸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이제 보통 최종 합격이 이제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보통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옆에서 제가 좀 지켜보게 되면 일단 공고가 뜨게 되면 공채 공고가 뜨게 되면 이제 서류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고 서류를 막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서류가 합격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음, 준비를 하시고 인적성이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면접에 가서도 결국에는 서류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요. 서류에서 쓰는 얘기들이 면접에서도 궁금한 거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두가 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 한 덩어리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몇 분이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편에 제가 서류는 비교적 잘 통과를 하는 편인데 면접에 가서 매번 고배를 마십니다. 제가 면접과 관련돼서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서류부터 다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면접관들도 서류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예상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뽑아내게 되고 서류에서 특별히 이렇게 내가 당기는 게 없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그냥 서류는 제껴놓고 내가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는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소위 면접의 폭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면접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요건 제가 이제 맨 뒤에서 자소서 쓴다든가 그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이 사진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면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대일로 해갖고 한 3대1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짝수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점수가 이렇게 딱 안 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제 지원자를 바라보는 요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요 시각보다는 아무래도 나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취업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씁니다. 여기서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취업이라는 용어보다 사실은 채용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홈페이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도 회사의 용어라든가 회사의 개념에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